유닛 2에서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이형식 패턴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일형식과는 달리 주어와 동사만으론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 문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들 자체에는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쌤은 얘네들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동사라고 닉네임을 붙여봤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만나볼 텐데요. 우선 대표적인 게 바로 비동사죠. 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도 안 그려지고 의미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동사들은요, 동사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보어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람, 사물, 명사, 그것의 이름,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보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는 주어가 누구 무엇인지, 주어가 갖고 있는 성질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충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명사, 대명사 보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보어로 쓰였을 때는 주어가 누구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어와 보어가 동격 관계에 있게 됩니다. 즉, 주어와 보어가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물, 동일한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통 주어의 이름, 직업, 지위 등이 보어로 사용되고요. 그럴 때 해석은 주어는 보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His name is 주어와 동사만으론 말이 안 되죠. 그의 이름은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붙여주는 겁니다. 말이 되도록요. 자, Jake라는 명사가 붙으면서 주어 이름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어인 거죠. 이어서요. He's a firefighter. 그는 소방대원입니다. 자, 만약에 이 명사가 없었다면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즉,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와주니까 어때요?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이런 게 바로 보어인 겁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보어를 붙여줘야지만 말이 되는 문형, 바로 이 형식 패턴이라고 합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12번 예문처럼 먼저 여러분들이요, 주어, 동사, 보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The boy is 주어 동사였습니다. 어때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소녀는 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보어를 붙여준 겁니다. 얘가 보어고, 이 보어는 주어와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물, 동격 관계를 이룬다고 했었죠? 그 소녀는 훌륭한 수영선수다. 그 소년이 훌륭한 수영선수고, 훌륭한 수영선수가 그 소년인 거죠. 이해되셨죠? 14번 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 한번 맞춰봅시다. 주어는요, 좀 기네요. One of the brothers. 그래요. 전치사구가 붙어서 주어가 길어졌습니다. One of the brothers.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is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은행의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보어로 명사가 붙은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어부의 의미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어부는요,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중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 주어 부분의 핵심 명사는 바로 누굽니다? one입니다. 즉, 단수인 거죠. brothers가 아닙니다. 따라서 동사를 are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단수 형태의 동사 is로 표현을 해줘야만 합니다. in a bank는 이 보호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엔 형용사 보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명사는요,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사 뒤의 형용사는 100% 보호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형용사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주로 뭐뭐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명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상태, 속성을 표현해주는 단어인데요. 동사 뒤에 놓여서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단어 이외에도요, 전치사구나 또는요, 동사에서 만든 형용사가 있습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하는 중인이라고 해석되는 현재 분사나 된, 당한으로 해석되는 과거 분사도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5번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These mobile apps are practical and informative. 주어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완성이 안 됐었어요. 이 모바일 앱은 입니다. 어때요? 완전하지 않죠? 뒤에 형용사가 붙으니까 이제 비로소 말이 되네요. practical and informative. 실용적이고 유용합니다. 유익합니다. 이게 주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상태를 표현해 주면서 완전한 의미를 만들어 줬습니다. 16번도 여러분들이 먼저 15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쌤이랑 한번 맞춰 볼까요? 주어 동사입니다. batteries are. batteries are. 배터리는 입니다. 뭐 어떻다라고. 주어와 동사만으로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붙으니까 말이 되네요. necessary for electric vehicles. 필수적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뭐에 필요한지 전사구가 조금 더 형용사 의미를 구체화시켜 줍니다. for electric vehicle. 전기 차량이요. vehicle 하면은 차량 또는 탈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Batteries are necessary for electric vehicle. 배터리는 전기 차량의 필수적입니다. 보호까지 써주니까 비로소 완전한 의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형식 패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법이 많이 출제되니까 한번 따로 잘 정리를 해보자고요.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그래, 부사는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 단어죠. 그리고는요, 해석은 하게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로 누구를 꾸며주죠? 그래요. 동사를 꾸며줍니다.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가지고 명사를 꾸며준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맞아요. The brave hero. 용감한 영웅. 괜찮아요? The hero is brave. 그 영웅은 용감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The bravely hero. 용감하게 영웅? 말도 안 되죠. The hero is bravely. 그 영웅은 용감하게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살짝 좀 바꿔볼게요. 이 동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he hero looks bravely. 그 영웅은 용감하게 보인다. 얘는 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국어 해석이 주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형용사를 써야 될 자리에 부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사는 누가? 형용사가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빨리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세요. ly로 끝나는데 부사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명사 뒤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friendly, lovely, elderly, costly, lively. lively는 좀 가렸는데요. 활기찬이라는 뜻입니다. 활기찬요. 정리해 두십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크 문제입니다. 문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These songs are soft softly and calm or calmly.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죠?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는 누가? 동사 뒤에서 형용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노래는 부드럽고 차분했어. 됐네요. 2번입니다. Everything in the garden. 그녀의 정원의 모든 것이요. 전사구가 주어를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Was lovely.
love는 미안하지만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좀 이상하죠. 모든 게 사랑이다. 그러면요. lovely가 맞겠고요. 이 lovely는 지금요. 부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지금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 패턴에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쌤은 얘네들을요. 이렇게 이름 붙여줬어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동사들 또는요. 형용사랑 함께 쓸 수 있는 동사들 이렇게요. 그래요. 동사들 뒤에는 대부분은 목적어, 명사가 오지만 형용사 보호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형용사를 뒤에다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동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어의 상태의 유지를 표현해주는 동사들인데요. remain, keep, stay입니다. 얘네들은 해석이 이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잠깐만요. 선생님 저는요 남아있다, 뭘 보관하다, 지키다 또는 어디에 머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다른 문형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얘네들 뒤에 누가 나오면요. 그래요. 형용사 보호가 연결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태의 변화를 표현해주는 동사들입니다. become, get, grow, turn, go, come 이런 애들인데요. 어허, 가다, 오다, 돌다, 자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의 의미가 되다래요. 어떤 경우요? 그래요. 뒤에 주어의 상태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형용사 보호가 올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요. 주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주는 동사들, 오감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뭐뭐인 것 같다, seem, appear, 뭐뭐해 보인다, look, 무슨 무슨 냄새가 난다, smell. 이런 동사들은요. 동사 자체만으로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뒤에다 형용사를 함께 써줘야지만 주어의 외모가 어떤지, 주어의 느낌이 어떤지, 주어의 맛이 어떤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사와 뒤에 형용사들은요, 친한 관계인 애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자, 한번 지워볼게요.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표현으로 수거처럼 잘 쓰인다라는 겁니다. 요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소리내서 100번 정도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동사다, 보어다, 이렇게 이 형식이다, 분석하고 구분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요, 표현으로서 완전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come true, 실현되다. 그 외 말로만 해볼게요. come loose, 느슨해지다. come easy, 쉬워지다. 턴 다음에 색깔이 많이 나와요. turn pale, 안색이 창백해지다. turn gray, 머리 같은 게 새다.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go wrong, 잘못되다. 음식 등이 상하다. go bad, go bad. go crazy, 미치다. go blind, 눈이 멀다. 이렇게 되겠고요. run short, 달리다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이르답니다. run short, 부족해지다. run out of, 뭐뭇이 다 떨어지다. run dry, 마르다. fall asleep, fall sick, 어떤 상태에 빠지는 거죠. 병들다, 잠들다 이렇게 되고요. look young, 잘 아시죠? remain silent, remain silent, 침묵을 지키다. keep healthy, keep fit, 몸매를 유지하다, 건강을 유지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동사와 특정 형용사들은요. 하나의 뭘로요? 표현으로 쓰이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 암기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17번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student kept silent during the exam. 그 학생들은 kept, 어떠어떤 채로 있었어. 동사만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형사부터 씁니다. silent, 조용한 상태로 있었어. 자, 우리말 해석 때문에요. 조용하게 있었어. 조심하세요. 이 자리에 누구를 쓰면 틀립니다. 부사를 쓰면 틀리게 됩니다. 언제 있었다고요? 자, 일형식처럼 문장 끝부분에는 부사어구가 어떤 문형이든 붙을 수 있습니다. During the exam, 시험 동안에 이거죠.
자, 어때요? capt를 비동사로 바꿔서 이해해도 좋겠다는 겁니다. 17번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를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18번 시작합니다.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 자동차가요. 자율주행이요. will become 될 것입니다. 어때요?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붙었네요. 곧 어떻게 될 겁니다. will become common. 흔해질 겁니다. 수는요, 부사로서 동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거죠. will become common. 어떻게 될 거다? 흔해질 거다. soon. 곧. 됐죠? 19번입니다. All the bananas turn brown in color. All the bananas turn brown. 그래, 오래된 바나나는 갈색된다고 하죠. 이렇게 막 거무튀튀해지잖아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할 거다. In color, 색상이 갈색이 될 거다. 갈색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in color는 전치사구로서 지금 부사하구로 동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look, sound 뒤에 해석이 형사가 붙을 때요. 하게 들려, 하게 보여. 우리말 해석이 주는 착각이 있죠. 하게로 해석 때문에 자, 보호 자리에 부사를 쓰고 싶어진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엔 형용사 보호를 써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체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Her dress looked similar to mine. 그녀의 드레스가 내 드레스하고 비슷하게 보여. 해석 때문에 similar을 쓰시면 안 됩니다. similar, look similar 이렇게 합니다. 2번입니다. Your voice sounds strangely. Are you sick? 야, 네 목소리 이상하게 들린다. 어디 아프니? 자, strange가 맞습니다. 국어의 해석이 주는 착각으로 부사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은 동사라 하더라도 다른 문형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형식 동사를 정리할 때 살짝 봤었죠? go, come 우리가 일형식 동사로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형식 패턴에도 쓰였던 거 확인했었어요.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문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형에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사가 어떤 패턴으로 쓰였는지는요, 동사 뒤에 연결된 어구들을 보고서는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Sandra was in the hospital last week. 자, 지금 비동사 뒤에 장소 표현을 하는 부사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때는요, 어디에 있었다라는 뜻으로 일형식 문형 패턴에 지금 일형식 문형 패턴으로 사용된 겁니다. 반면에 밑에는요, Sandra is fine now. 샌드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fine. 몸 상태가 괜찮은 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얘는 이형식 패턴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사 뒤에 어떤 어구가 연결됐는지를 보고 어떤 문형 패턴으로 쓰였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유닛 2 마무리하고 유닛 3 이어갑니다.